이거는 뭐 그냥 썰인데, 뭐 얼마 전에 어디 회사에 갔다가 저희 학교 졸업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뭐 제 수강생은 아니었고, 어쨌든 뭐 우리 학교 출신, 동국대 출신이었는데 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고, 되게 뭐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회사 이런 데서 뭐 다양한 학교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좀 그 학교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대학원 다닐 때는 타대에서 온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이 학교 나온 사람들은 뭐 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뭐 알게 모르게 좀 되게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국대 나오신 분들도, 특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좀 어디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난 학기인가 지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매 학기 수업을 할 때 딱 개강하는 날 첫 얘기하는 거랑 종강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되게 좀 민망해요.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언제는 종강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수업을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냥 그때 무슨 수업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할 때 뭐 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종강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되게 결국에는 수업을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한테 굳이 막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막 어렵게 가르치고 뭐 되게 막 숙제 같은 거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왕 하는 거 좀 잘 배우셔서, 특히나 우리 수업은 기초 수학이니까 여기서 잘 기본기를 쌓으셔가지고 앞으로 이것저것 이론 많이 들으셔야 될 텐데, 그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헬프데스크 하기로 했어요. 강의 자료로 따로 안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프리클래스를 3개를 하고 인클래스를 5개를 했네요. 뭐 인트로덕션 포함해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 생각에 기초공사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슬슬 좀 개념을 쌓아 나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4주차에 뭐 스페이스, 베이시스, 디멘션, 컬럼 스페이스, 랭크 이런 거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그냥 한번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따로 가져온 건 없고, 저는 백지를 들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다시 물어보셔도 좋고, 뭐 문제를 물어보셔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요거를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뭐 궁금한 거, 나는 뭐 이것 좀 다시 설명해 달라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면서 그냥. 네. 아니면은 뭐 강의 자료를 좀 볼까요? 정말로 다 잘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오늘 했는데 오늘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 여기까지 쉽구나. 더 막 나가도 되겠구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네. 인클래스 4번. 네, 좋습니다. 인클래스 4번에 여기 밑에 있는 걸로 10일이에요? 요거요? 아, 요거를 다시 설명을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x라는 벡터가 2차원에 있어요. 그리고 y라는 벡터도 이렇게 1,0 해봅시다. 얘도 2차원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이 벡터의 랭스 구할 수 있죠. 이 벡터의 랭스 얼마죠? 이 벡터의 랭스는 얼마일까요? 루트 2겠죠. 그리고 얘는 1이겠죠. y는 유닛 벡터인가요? y는 유닛 벡터인가요? y 유닛 벡터죠. 크기가 1이니까요. 이 두 개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1, 1, 0이니까 1 나오겠죠.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한 이너 프로덕트가 사실은 어떻게 도 되냐면 x의 랭스와 y의 랭스 그거 사이 그 두 벡터 사이의 각 세타로 표현이 된대요.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가 루트 2죠. 여기가 1이죠. 그러면은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몰라도 루트 2분의 1이었나 봐요. 지금 세타가 45도였다는 소리죠. 이렇게 두 벡터의 랭스 곱한 거에다가 이제 방향이 일치하면은 1이 곱해질 거고 방향이 수직이면은 0이 곱해질 거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랭스랑 비교를 해보니까 각도가 45도래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보죠.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리면은 1,1 여기에요. x 여기에요. y가 여기죠. 여기 1, 1. 그럼 x 벡터, y 벡터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 사이각이잖아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여기가 지금 45도다. 이런 말이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사실 몇 차원이 됐든 지금은 2차원 공간을 예로 들었지만 뭐 3차원이든 뭐 4차원이든 5차원이든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두 벡터가 있다는 거는 곧 점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은 출발점을 공유를 하고 두 벡터가 있다는 거는 그거를 지나는 어떤 평면을 항상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 각도 항상 나올 수는 있어요. 시각화는 못해도. 어찌 됐던 간에 그렇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 사이의 각, 그거의 코사인에 비례하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네. 요 정도면 되나요? 아, 누가 맞다. 구글 폼으로 그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노멀라이즈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결국 노멀라이즈라는 거는 어떤 벡터가 들어오면은 얘를 가지고 유닛 벡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일을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불러요. 근데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볼까요? 근데 유닛 벡터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1인 애를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길이가 얼마짜리가 들어올진 모르겠는데 노멀라이즈라는 걸 거치면은 요거랑 방향은 동일한데 길이가 1인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면 된다? x랑 똑같은 방향인데 여기에 스칼라를 하나 곱해요. 크기로 나누면 돼요. 랭스로 나눠주면은 자연스럽게 이 벡터 전체의 크기는 항상 1이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x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1-1이야. 그럼 얘의 랭스를 구할 수 있죠. 루트 2일 거예요. 그러면은 노멀라이즈를 해서 얻어지는 y라는 벡터는 이렇게 생긴다는 말이죠. 내지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요거 y의 랭스 한번 구해볼까요? 1 나오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니까 1 나오죠. 그러니까 유닛 벡터죠. 이렇게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길이를 구해서 그거의 역수, 그 길이로 나눠주면은 일단 벡터의 스칼라배니까 원래 벡터랑 같은 방향은 맞아요. 근데 길이만 적당히 늘리거나 줄여서 얘를 길이를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렇게 2차원을 그려놓고 1,-1이니까 얘겠네요. 얘. x라는 애는 얘였어요. 여기 길이가 루트 2였어요. 그러니까 y는 뭐예요? 같은 방향인데 길이가 1짜리인 여기가 1인 유닛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멀라이즈입니다.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왜 길이를 1로 만든 거예요? 왜 노멀라이즈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특히 막 베이시스나 이런 데 가면 나올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사실 이 벡터의 스칼라배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만약에 뭐 1, 1이면은 1, 1이어도 되고 2, 2이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상관없죠. 그냥 스케일링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기준이 되는 거를 우리는 그냥 그 중에서도 길이가 1짜리인 얘로 잡자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y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x랑 y를 가지고 스팬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거 두 개로도 스팬을 할 수 있죠. 근데 동일한 공간을 우리는 사실 얘네들의 유닛 벡터인 뭐 얘로도 스팬해도 사실 무리는 없죠.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스케일을 해서 바꿨을 때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 중에서 그냥 제일 단위가 되는 거 하나 정해놓자. 길이가 1짜리인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 뭐 그런 겁니다. 뒤에서 그냥 좀 많이 쓸 겁니다. 노멀라이즈 여러분들 디멘션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뭐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y라는 벡터를 x의 랭스로 나눠주면은 이거는 얼마야? 1, 4, 1 루트 6분의 1, 1,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내지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러면 유닛 벡터 되죠. 얘의 크기 다시 구해보면은 y의 랭스 1 나오죠.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이니까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세요. 구글 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있을게요. 뭔가 질문이 또 있었나? 노멀라이즈 말고. 과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는 과제를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과제를 푸는데 내가 나름 끝까지 다 구했어.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이 잘 안 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과제를 대놓고 물어보는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뭐 과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궁금한 거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이번 학기 구글 폼을 아주 잘 써주고 계시네요. 기다려 볼게요. 네.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요? 그 전에 아까 그 코사인 요거요? 요건가? 아닌데. 코사인이 뭐죠? 이거 아니었어요? 네, 네. 우리 수업은 질문이 요 정도였었던 것 같네요. 그 네. 스팬이나 네.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네. 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네. 두 개가 살짝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리고 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재료가 되는 벡터들로 새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재료가 되는 벡터들이 주어져요. 재료가 되는 벡터들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벡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특정한 규칙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 새로운 벡터가 주어진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주로 썼던 노테이션이면 뭐 V1, V2 뭐 이렇게 V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뭐 y라는 새로운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V1이 뭐 얘고 V2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y라는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 건데 뭐 1 곱하기 1, 뭐 1 곱하기 v1, 1 곱하기 v1을 해서 새로운 벡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쵸? 요러면 y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y라는 벡터는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생성을 한 벡터죠. 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3, 1이 돼서 여기가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럼 이 4, 마이너스 3이라는 이 벡터 y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벡터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주어진 벡터가 있을 때 걔가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을 조금 풀었죠. 과제에서도 나오죠. 그때는 결국 뭐예요? 주어진 벡터들로 만들 수 있는 개수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 문제였고, 그거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됐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요. 됐나요? 스펜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펜은 뭐냐면은 어떤 집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슨 집합이냐면은 벡터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걸 우리가 스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팬의 결과는 어떤 한 집합이에요. 그게 보통 선, 면, 아니면 공간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 뭐예요? 주어진 재료가 되는 벡터들이 있잖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랑 비슷하죠. 주어진 재료가 되는 벡터들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모으면 스팬이에요. 가능한 모든 거.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요런 두 벡터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1v1 더하기 1v2 요것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2v1 더하기 2v2 얘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뭐 3, 마이너스 1, 4, 2, 뭐 0.5, 마이너스 3.2 뭐 이런 거 우리가 무한히 조합을 할 수 있잖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형태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모양이 돼 여기 앞에 붙는 이 숫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달리 해가면서 얻어지는 모든 벡터를 다 모으면은 우리가 v1과 v2의 스팬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스팬이란 걸 설명하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스팬이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선이 되던가 면으로 나오던가 공간으로 나오던가 하는 식으로 사실 기하학적으로는 표현이 되겠죠. 뭐 디멘션에 대한 얘기가 다음 주부터 나올 텐데 거기서 좀 더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두 벡터가 네. 서로 수식이면 네. 인디펜던트 되시는 거예요? 벡터가 독립이다? 벡터가 독립이다? 이거 조금 잠시만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조금 앞서 나가셨네요. 예를 들면은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V1, V2, V3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벡터가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조합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이 마침 다 수직이야. 그러니까 벡터가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개의 벡터가 서로 다 수직이에요. 이런 경우는 인디펜던트 해요.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됩니다. 요 얘기 나중에 차차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인디펜던트 하다고 해서 수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딱 간단하게 이것만 예를 들어도 돼요. 얘네 둘은 인디펜던트 하죠. 얘네 둘 인디펜던트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맞아요. 근데 오소고날 하냐라고 하면은 틀리죠. 그러니까 오소고날이면서 인디펜던트 하는 건 가능해요. 네. 그러게 오소고날이면 인디펜던트 당연히 딸려와야 되는 그런. 근데 다만 조금 헷갈려서 안 되는 거는 오소고날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벡터가 서로 오소고날 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는 거는 주어진 벡터의 집합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막 등가로 막 교환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한다면은 모든 벡터가 서로 오소고날 하다면은 그 벡터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다시 써볼게요. 모든 벡터가 서로 오소고날이라면 이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요거 근데 좀 뒷부분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아까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벡터가 있으면은 이항이면은 대표되는 애로 유닛 벡터를 뽑는 일이 많고, 만약에 어떤 똑같은 공간을 스팬하더라도 이거 그냥 한 번만 얘기할게요. V1이랑 V2라는 벡터가 있고 또 뭐 할까? W1, W2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V1, V2를 가지고 스팬을 하는 공간. 이거는 사실 R2가 스팬이 돼요.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 요거 두 벡터 있으면은 평면을 다 스팬할 수 있거든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W1이랑 W2를 가지고 스팬을 해도, W1이랑 W2를 가지고 스팬을 해도 R2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벡터의 조합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소고날 한 애로 고르면 편하죠.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좀 되게 힌트를 주셨어요. 이거 그냥 밑밥을 깔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벡터의 조합이 다르더라도 같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같은 공간을 만들 때 이왕이면 오소고날 한 애로 고르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지금 흘리셔도 상관없어요. 또 질문해 주세요. 기출문제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지금 열어볼까? 시간도 있는데 한번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지금 한번 감을 좀 잡아보세요. 근데 지난 학기 기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어서 그거를 반영할 겁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보세요. 중간고사입니다. 우리가 배운 문제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인터넷이 느리네요. 왜 안 열리냐? 제가 오늘 지갑을 집에다가 놓고 왔는데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려니 안 되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됐다. 중간고사 한번 봅시다. 트루 폴스 문제가 일단 있죠.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배운 거. 요런 거. 이너 프로덕트는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고르라면은 골라보세요. 참이겠죠? 또 뭐가 있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는 항상 스퀘어냐? 참이냐 거짓이냐? 골라보세요. 트랜스포즈는 스퀘어에서만 정의된다? 아니죠. 그쵸? 트랜스포즈는 스퀘어 아니어도 돼요. 크기가 동일한 두 행렬은 곱할 수 있나요? 크기가 동일한 두 행렬 2x3랑 2x3가 곱해지나요? 안 되겠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번 구경하세요. 여기도 있다. 이건 아직 안 배웠다. 네. 여기 중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거 요거인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디터미넌트도 안 했고, 서브스페이스도 안 배웠고, 컬럼 스페이스, 디터미넌트, 서브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인버터블 매트릭스, 오소고널 매트릭스, 서브스페이스. 네.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CILM입니다. 네. 이렇게 true, false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요거 우리가 배운 거네요. 요거는 안 배웠어요. 닫혀있다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안 배웠고, 요거는 배웠네. 요렇게 주어진 거를 스팬을 하는 벡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벡터가 2, 1, 3, V2로는 3, 1 요런 두 벡터가 있다면은 요 벡터에다가 S랑 T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요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벡터, 요거를 스팬을 하는 벡터 V1, V2는 저라면 이렇게 찾을래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어도 돼요. 요게 아니라 이게 1.5, 마이너스 1, 0.5가 들어가도 사실 같은 공간이 스팬은 돼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더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괜찮아요? 다시 해볼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빈 페이지에다가 2, 1, 3, 3, 이거 못 읽을 것 같은데? 2, 1, 3, 3, 뭐였어?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마이너스 2, 1. 그래서 S랑 T가 실수래요. 이런 집합이 있대. 이런 집합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은 S랑 T가 아무 실수 중에 아무거나 뽑힌대요. 1, 1이 뽑히면은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벡터가 하나 나올 거고 1, 2가 뽑히면은 2, 6 요런 벡터가 뽑힐 거고 이런 식으로 조건부 집합을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S랑 T가 아무 실수가 다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만족하는 벡터들을 다 모아놨어. 근데 이게 마침 어떤 두 벡터를 가지고 스팬을 하면은 요렇게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런 V1, V2를 찾아보래. 그랬더니 저는 이 모양을 보고 그렇다면은 SV1, TV2를 만족을 하는 V1, V2를 찾으면 되겠죠. 그때 V1으로는 2, 1, 3 여기에다가 지금 스칼라베가 일어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T에다가는 3, 2, 1 요거에다가 T 스칼라베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두 벡터를 뽑아서 그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얘를. 그러니까 요러한 어떤 집합은 요런 V1, 요런 V2를 가지고 스팬을 해도 된다. 똑같은 집합이 된다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요거 다시 띄워놓을게요. 또 5번 같은 것도 우리 할 수 있죠.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와 랭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 구할 수 있죠. 서로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죠. 랭스 구하기 할 수 있죠. 요거는 뭐예요?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랑 자기 자신으로 이너 프로덕트 한 거.
얘도 스칼라예요. 얘도 스칼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스칼라예요. V에 스칼라 배를 해라 예요. 근데 그 스칼라를 저렇게 구해서 네. 지금 계산해 보면은 UU 하면 얼마냐? 91 25니까 35분의 V랑 U니까 25 V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7분의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구하라고 한 문제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막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스칼라며 어디가 벡터고 어디가 행렬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스칼라고 여기가 스칼라여서 얘는 그냥 분수예요. 그래서 뒤에 벡터가 곱해져 있는 스칼라 곱하기 벡터 꼴입니다. 이거를 그냥 달랑 스칼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틀려요. 이거 벡터예요. 답은 벡터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또 넘어가 볼게요. 아, 이게 상당히 괜찮네. 랭크,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오소고날, SVD, 컬럼 스페이스. 저희가 배운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고가 좀 되셨나요? 또 질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공평하자주의여서 누구는 기출 있고 누구는 기출 없고 이런 거는 지양합니다. 좀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다려보고 안 나오면은 적당히 끊을게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띄워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몇 번 물어보시려고 하죠? 그 몇 쪽이에요? 쪽수 아시나요? 33페이지요. 교재 쪽수로 33페이지? 잠시만요. 33페이지에서 몇 번이요? 18번 문제. 네, 요거 뭐 물어보시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18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let v1 10. 요 문제 맞죠? v2 n y h-5 -3. 아이고, 예쁘게 씁시다. 여기가 h예요. h. 요렇게 생겼대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for what value of h is y in the plane generated by v1, v2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뭐예요? v1과 v2가 주어졌어요. v1과 v2가 요거 때문에 그러시구나. v1과 v2가 제네레이트 하는 플레인이라는 거는 스팬을 말하는 거예요. v1과 v2가 제네레이트 하는 플레인, 스팬 v1, v2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 v1과 v2가 스팬하는 공간에 y가 있으려면 h는 얼마여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방정식 푸는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걸 찾으라는 거죠. C1, V1, C2, V2 스팬이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y를 찾아서 그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을 찾아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쭉 풀었으면은 C1 1 0 마이너스 2 C2 마이너스 3 1 8 요거 해서 H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나올 텐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는 여기 첫 번째 게 하나 있겠죠. C1 이거 바로 걸 수 있네. 0 더하기 C2는 마이너스 5 요게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2C1 더하기 8C2는 마이너스 3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걸 만족하는 C1, C2 구하면은 여기에다가 넣어서 얘가 얼마가 딱 튀어나오겠죠. 그 말인 즉슨 얘가 요거의 스팬에 있으려면 요거는 반드시 어떤 값이어야 된다 로 푸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푸세요. 플레이 인 제네레이티드가 문제였네요. 네, 스팬을 말한 거였습니다. 네, 과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8분. 막 지금 구글 폼 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이번 학기 구글 폼이 상당히 흥하더라고요. 벌써 30개가 들어왔어. 안 왔네요. 네. 103쪽이요. 잠시만요. 좀 옮겨야 돼요. 103쪽에 12번이요? 잠시. 이거 뭐 A는 construct 2x2 매트릭스 B 이거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값으로 말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특정 형태라면 그걸 얘기해도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기다려 보다가 안 나오면은 끝내겠습니다. 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달릴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띄워드리죠. 네. 여기 그 주차별 강의 계획 여기에 써 있는 이 홈워크는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네. 요거는 그냥 제가 대충 감 잡으려고 써놓은 거지 그때 낼지 안 낼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중간고사 때까지 한 숙제 2번, 기말고사 때까지 한두 번 요렇게 내려고 하고 있어요. 없나요? 거의 다 나왔나요? 그러면은 딱 지금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읊어보고 끝내볼게요. 우리 벡터랑 매트릭스로 시작을 했죠. 벡터의 랭스라는 게 있죠. 또는 제가 매그니튜드라고 불렀을 때도 있고 때로는 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거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순서대로 가볼게요. 벡터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하죠. 요게 되면은 스팬이란 것도 정의가 되죠. 요게 되면은 요게 되면은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할 때 인디펜던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네. 인디펜던스라는 말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얘기가 됩니다. 스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막 스퀘어 매트릭스라던가
다이아고널이라던가 이런 것도 잠깐 지나갔었죠. 뭐 트랜스포즈 이런 것도 잠깐 지나갔었고, 그쵸? 이런 거 다 아시리라 믿어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너 프로덕트에 들어갔죠. 그래서 두 벡터끼리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면은 놈의 제곱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을 하면은 서로 수직한다는 개념도 나오죠. 이너 프로덕트에서 그 사이각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매트릭스 끼리 곱하기. 이거는 언제 가능하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법, 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스팬을 이용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살펴보는 거,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믿고 있는 건 저는 이제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쌓아 나갈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아마도 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사전 강의 있을 때는 올려드릴 거고 할 테니까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